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6일 연속 상승에 따른 기술적 부담과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수급 부진으로 인해 상승 탄력은 다소 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5.38포인트 상승한 1630.1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97포인트 상승한 486.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1,057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703억 원, 기관이 301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66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24억 원, 개인이 76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493개약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합계 2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합니다만 이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대형주 0.34% 오르고요. 중형주 0.42% 올라갑니다. 소형주도 0.49% 소폭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 기계업종이 1.96%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장비는 1.3% 오르고요. 종이목재 1.26% 올라갑니다. 전기전자도 1.09%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도 0.79%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건설업이 0.42% 조정받고요. 금융업이 0.22% 밀립니다. 음식료품도 0.18%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4%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KB금융은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1.4%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돼 호재로 작용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수도 1.2%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 LG전자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2.85%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조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LG화학, SK텔레콤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우리금융은 강보합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효성 인수 시도에 따른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하이닉스가 내년 반도체 업황 강세 전망과 M&A 이슈 등으로 2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쇼핑도 2.37% 오르고 있는데요. 백화점 겨울 정기 세일 실적이 양호하다는 실적으로 호재를 작용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삼성화재 모두 약보합권의 소폭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1%대 상승합니다. NHN이 1.8%대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출시로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NG와 기업은행 모두 약보합권으로 소폭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주도 0.99%, 1% 가깝게 오릅니다. 삼성물산도 0.31%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가 1.69%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24% 조정받습니다. 센트리온은 1% 가깝게 1% 좀 넘게 상승하고 있는 폭을 보여주고요. 태용이 1.18% 올라갑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소식에 7일 장 초반 풍력수준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서도 0.76% 따라 올라가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1.19%로 소폭 조정받습니다. 태광도 1.5%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성광밴드도 1.4% 밀리고 있습니다. GS홈스핑이 3.25%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5.12%로 급등합니다. 연말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연일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9%대 상승이고요. 평산도 2.94% 올라갑니다. 포스데이터도 1.06%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유니슨이 소폭 조정받습니다. 0.27% 밀리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키가 2.14% 오르고 있고요. SK컴즈가 4.8% 상승합니다. 휴맥스도 1.5%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진소재 4.58%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이 고용지표 호전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아시아 주요 증시도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우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전주말 미증시에서 11월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개선되면서 은행주와 산업 등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인식에 달러화가 급등하였고 이에 금값이 하락,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하락하는 등 원자재와 상품주의 모멘텀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고려아연 등의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그룹이 OLED 최초 개발사인 코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달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LG의 공격적인 OLE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덕산 하이메탈, 크로바 하이텍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LED 산업에 전폭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11년 미국 LED 조명 시장이 10억 달러의 성장을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샤프 등 일본 업체 역시 국내 업체에 아웃소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코펜하겐에서 UN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앤비엠, 현진소재, 동국산업, 태용 등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가 실적 호전 기대감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 유입에 지속 상승하며 주도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연말 랠리 기대감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5호장에서 1630선 안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시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며 연말 랠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오히려 지난 두바이 쇼크 이전보다 훨씬 견고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하는 구도인 만큼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외신에 의하면 두바이 월드 채권단이 압력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 대표는 채권 만기일인 12월 14일 또는 2주 이후로 28일까지는 전체 채권단의 25% 정도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며 오전에 급등하던 나스닥 선물이 약세 전환하는 등 시장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주도주의 부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불안 요소로는 7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해외발 돌발 악재의 출현입니다. 따라서 오후장에서는 나스닥 선물과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패턴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죠. 우리금융과 GS홈쇼핑, LG 등이 수익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목표가에 달성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오후장에 관심 깊게 지켜볼 종목도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우리금융, GS홈쇼핑, LG 등의 수익이 좋았던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목표가가 달성된 종목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눌림 몫이 재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은 유동성 회복 기대감에 상승하는 두산그룹주, 그리고 1월 1일부로 타이어 가격을 인상하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타이어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최대 8%, 한국타이어는 최대 5% 인상을 계획 중인데요. 오늘은 넥센타이어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타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MS가 높은 상황이고요. 두바이 사태로 인해 주가의 급락이 있었지만 타 종목에 비해 낙폭이 적었다는 점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내 공장 가동률이 100%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이러한 악재는 상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상 23,800원 이상을 상회한다면 전고점까지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며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변가진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의 변사원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1.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06%, 0.04% 조정받고 있고요. 항생지수 0.42% 밀립니다. 홍콩 H지수도 0.68%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대만 지수는 1.28% 상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도 0.14%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수 0.06% 조금 오르고 있고요. 호주 지수 0.83%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직후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 0.2% 떨어진 채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하락세로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의 장중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다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315포인트대 0.05% 하락으로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홍콩 증시부터 시장의 차익 매물이 커지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또한 3,300선 내 부근에서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의 물류산업 부양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물류 관련 업종들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물류기업 포럼에서 지금 향후 이러한 물류 산업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관련 업종에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물류 산업이 그 내수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8주 연속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입장 속에서도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순자금 회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유동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출구 전략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내수 경기 부양책은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3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절상 요구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절상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금 29일 날 EU의 그 대표자들과 회동해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일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자바오 총리는 현재 각국의 거시 경제 정책이 아직까지는 완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을 내놨을 경우 중국 경제 또한 훼손될 여지가 크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 위안화 절상보다는 지금 쪽에서 동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정된 환율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위안화 절상이 조만간 시행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동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언급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위안화 절상 동결과 함께 시장에서 계속적인 내수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금 내수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안화 절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잠시 동안은 동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엔화 약세 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1.4% 상승한 1163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해서 수출 관련 업종들의 강세 그리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약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반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정국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에서 우려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정국에 대해서 민영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금요일 의회에서 우정국에 대한 주식 매각 계획을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를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자율 경쟁보다는 정부가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게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엔화 강세 기조에 대한 우려감 또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로 잠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추세상 아직까지 엔화 강세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 속에서 오전장 상승 마감했었는데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가 11,0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기후회의가 오늘부터 덴마크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192개국에서 105개국 정상들을 비롯해 15,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오늘 2012년 만료돼 새로운 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인도 총리 등 핵심 당사국 정사들이 오늘 18일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큰 틀의 정치적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시장이 열리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국내 증시에서 기업 공개 IPO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장을 추진하는 삼성생명의 공모액이 4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대한생명 등 조 단위의 대여급 상장도 예상됩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주요 후보군들이 모두 IPO에 나선다면 전체 공모 규모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종전 최대치는 지난 99년 3조 8천억 원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면목 금액이어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당장 올해 3조 원대에서 3배로 급증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데다 이미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인상 계획이 나왔고 고용보험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산재보험은 임금 총액의 1.8%로 동결됐지만 업종별로는 금속 및 비금속 광업의 보험료율이 14.6% 오르고 화물 자동차 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올 월소득 360만 원 이상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후 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접종을 오늘부터 의료기관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접종 시 아기 수첩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한 결과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85만 명,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은 140만 명이 접종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부터 8세 미만 아동의 2차 접종 예약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시작됩니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포인트 상승한 162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포인트 상승한 4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짜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